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 하수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요즘 한창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데이터 관련된 표준화 움직임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그 인공지능에서의 표준화 방향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워킹그룹 2, SC40의 워킹그룹 2를 중심으로 어떤 데이터 관련된 표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ITOT는 어떤 관련 표준화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이제 데이터 드리븐 에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표준화 액티비티들 그리고 제 짧은 소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에이지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고 찾아봤더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스가 최근에는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만나면서 데이터는 정말 이 ICT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원유와 같은 존재다. 데이터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정부도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존재하는지를 제가 한번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에이지,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조직들은 어떤 어드밴티지들을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개발 방법론들도 데이터 기반의 개발 방법론들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컬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도 데이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조직들이 이제 기존에는 어떤 그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조직 문화에서의 그 데이터 드리븐 컬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정말 많은 우려들을 레이즈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유럽의 GDPR을 포함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해도 아니면 데이터를 공개하려고 해도 이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법적인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3법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개인정보 부분들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데이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이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AI라는 것이 여전히 그 데이터 드리븐 환경에서는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아직 학습시키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바이어스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바이어스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되게 객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이 바이어스된 데이터인지 바이어스 되지 않은 되게 공평한 데이터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정책 수립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 바이어스는 되게 불공평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퍼포먼스 입장에서 바이어스는 되게 당연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세이프티나 시큐리티 이슈들 그리고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데이터가 페이크 데이터가 아닐까 아니면 이 데이터의 출처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자의 입맛대로 조작이 되어서 정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거 이제 이전에 공부할 때 논문 쓸 때도 보면은 그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돌려보고 성능이 안 나오면 데이터를 좀 손을 보고 다시 돌려보고 또 손을 보고 돌려보고 하다가 이게 저널에서 통과될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면 그때 이제 이 데이터를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는 내 입맛에 맞게 좀 왜곡된 데이터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유사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모델을 통해서 돌려서 넣었을 때 정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담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워스니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레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도덕적인 이슈인 소시에탈 컨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틱스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버스트니스, AI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모델이 오동작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오동작을 하거나 그럼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한데 뭔가 이렇게 크리티컬한 어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그 AI가 예를 들어서 오토노머스 비클에서의 AI가 오작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이퀄리티라고 보여집니다. 데이터가 여전히 없다고 하고 뒤에도 이제 몇 가지 장표들을 만들었는데요. 데이터는 내 입맛에 맞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데이터를 찾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찾고 있고 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어디선가 찾아서 쓰고자 하는 그런 데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어떤 대형 회사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좀 더 쉽게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초거대 AI를 만들고 거기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이제 앞서 나가는 모델들을 만들고 있죠. 그 얘기는 이게 AI라는 것이 되게 자본지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그 AI에 대해서 이니퀄리티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 포털들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 공공 데이터 포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허브, 여기도 이제 연간 몇천억을 들여서 A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투리에서도 AI 나눔이라는 포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데이터들을 이제 업로딩을 하고 있고 뭐 많게는 몇천 건, 작게는 몇백 건씩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쉐어가 되고 있고요. 오픈 데이터셋이라는 포털에 가셔도 좀 그나마 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데이터들이 없을 때 대부분은 저희들이 캑을 가서 되게 데이터를 많이 찾았었고 연구용으로는 뭐 이것보다 좋은 곳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조그만한 데이터들이 있어서 조그만한 모델들을 돌리기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글에서도 그 데이터 서치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문제는 데이터들은 정말 널려 있는데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없다는 것이죠. AI 모델 쪽으로 넘어가면 AI 모델도 너무 많습니다. AI 모델 쉐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프로젝트의 GitHub를 통해서 여러 개의 모델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모델 주는 되게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보시면 정말 수많은 모델들이 있고 클릭 해보면 그 안에 그 모델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고 또 클릭하면 이제 GitHub로 연결이 돼서 그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텐서에 가보시면은 유명한 기본적인 모델들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신문 기사 최근에 그렇게 최근은 아니지만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목록은 쌓였지만 데이터 이때까지 정말 많이 만들었지만 실제로 쓸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뭐 공공 데이터의 어떤 품질을 개선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데이터는 내가 사용하려는 그 내 목적의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을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미 그 구축된 데이터들이 뭐 표준이 되었건 어떤 보조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좀 더 사용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찾아질 수 있고 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제가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데 묻는 질문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하면 된다는데 데이터 표준화가 뭡니까? 어떤 포맷 하나로 다 만들면 됩니까? 여전히 그 기존의 저희들이 뭐 엠팩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포맷에 대한 표준화를 할 때는 특정 특수 목적의 용도가 명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컬럼 어떻게 하고 뭐 프로토콜에서 뭐 어디에다가 어떤 정보를 놓고 이런 것들이 되게 쉬웠지만, 지금 AI나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에서의 표준화는 더 이상 이런 포맷 표준화가 아니고 점점 더 매니지먼트 쪽으로 표준화의 방향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JTC1에서 SE42,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E42는 2018년도에 탄생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2014년도에부터 이제 빅데이터 워킹 그룹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이제 빅데이터 워킹 그룹이 2015년도에 생겨서 2019년까지 독립적으로 2018년 전까지 독립적으로 이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2018년도에 SE42가 생기면서 SE42 내에 워킹 그룹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숫자들이 있는데 현재 SE42에서는 15개의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면밀히 살펴보면은 15개 중에서 6개는 빅데이터 표준이고요. 그 빅데이터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5개 표준이 커버가 되고, terms and definition에서 하나가 있어 6개가 날아가면 9개가 남죠. 9개 중에서 TR이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어스라든지 아니면 트러스트워스니스라든지 주로 워킹그룹 3에서 하는 그 6개를 빼고 나면은 3개가 남죠. 그 3개 중에서 2개는 인공지능의 terms and definition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 머신러닝 관련된 어떤 개념 표준을 얘기하고 있는 22989와 23053, 가장 이 이제 SE42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이제 컨셉추얼한 이제 표준이 있고요. 그 2개를 빼고는 하나가 남는데, 하나도 보면은 거버넌스에서 그 35037인가 이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버넌스 표준입니다. 그래서 AI 표준이 15개가 나와 있다고 해서 딱 들어가 보면은 컨셉만 일단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테크니컬 리포트고 어떤 것들을 표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거버넌스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AI가 표준화해야 되는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이제 컨셉을 어느 정도 잡고 좀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4년간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JTC1 40위에서 진행해온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가보시면은 뭐 기회가 돼서 가보시면은 지금 뭐 보면은 이제 35개의 내셔널 바디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은 지금 3년째 못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 6시, 밤 10시, 아침 6시, 밤 10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 회의를 정말 피 터지게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워킹그룹 2 데이터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1은 아까 이제 파운데이션을 표준하고 얘기 드렸던 22989 그리고 23053, 그래서 그 컨셉추얼한 펀디멘털한 파운데이셔널한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이 워킹그룹 1이고요. 워킹그룹 2는 빅데이터에서 가져온 이제 데이터 이슈들, 그리고 워킹그룹 3는 트러스트워스니스, 뭐 소시에탈 컨디션 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워킹그룹 4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이것을 문서화하고 거기서 뭔가 또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 그룹 5는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풀리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약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생긴 워킹 그룹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제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워킹 그룹 5가 생기고 여기서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 3가 아까 얘기했던 컨선들을 주로 이제 커버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뭐 TR들이 밑에 3개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 이제 23894 AI 가이던스 온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FDIS 단계로 나와 있는 거의 그나마 이제 펀디멘탈한 표준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표준, 레퍼런스 가능한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TR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바이어스 관련된 이슈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이슈가 있고 어떤 표준화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두 번째 아이템과 같이 프로포즈드 그 PWI가 이제 그 프로포즈드 워크 아이템인데요. 이제 새롭게 진행하는 가이던스 온 미티게이팅 에티컬 앤 소시엔탈 컨선 이런 이제 표준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킹그룹 2로 넘어오면은 워킹그룹 2는 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에 대한 이슈인데요. 첫 번째 지금 DIS까지 진행되어 있는 표준 중에 하나가 8183이라는 표준입니다.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이슈인데요. 기존에는 데이터 자체가 어떤 특수 단일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데이터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수집하거나 가공하거나 생산하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삭제하고 이런 되게 심플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현재의 그 AI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잘 찾아서 내 입맛에 맞게 잘 가공을 해서 잘 사용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디커미셔닝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어떻게 이제 이것을 깨끗하게 삭제하거나 저장하거나 보존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되게 단계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세분화된 단계들이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들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2에서는 이 이제 기존 그 라이프 사이클과 변화된 데이터가 누군가가 생산해서 누군가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사용자와 데이터 소비자와 그리고 그 데이터 소비를 통해서 뭔가 개발된 것들을 사용하는 또 다른 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에코에서의 데이터 표준화 그것이 이제 워킹그룹 2에서의 방향이고요.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제 아이템은 이제 5259 시리즈인데요. 이제 총 5개 현재까지는 총 5개의 어프로브드 아이템이 있고 여기서 이제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파트 1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 파트 2는 일본, 파트 3는 독일, 그리고 파트 4는 중국, 그리고 파트 5는 또 우리나라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각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파트 1, 2, 3, 4는 현재 다 이제 CD 레벨까지 진행이 되어서 파트 1, 3, 4는 이제 CD 컨설테이션 보팅 결과가 어제 도착을 했고요.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6개의 코멘트가 각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내년 초까지 이제 리조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3, 4도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파트 1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완전 순전히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좀 더 심플리파이해서 6개의 스텝으로 나누고 그 6개의 스텝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확인했겠네요.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품질 모델을 만드는 것을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의 주요 내용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제 프레임워크 지금 이 5259 시리즈에 커버링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모델, 데이터 품질 모델,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측정, 그리고 데이터 품질 평가,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개선. 이 네 개의 이제 호리존털한 주요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리포팅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데이터 프로비넌스와 데이터 거버넌스는 지금 이제 수정된 안에서는 이제 매니지먼트 바깥으로 매니지먼트와 별도 이슈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제 바깥으로 좀 수정된 그림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AI나 ML 관점에서의 데이터 품질에 대한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수집 단계에서는 어떤 데이터 품질 특성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정제 단계에서는 어떤 데이터 품질 특성들을 평가하고 그래서 데이터 품질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데이터를 내가 쓰려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내가 어떤 품질 특성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키 이슈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여기 이제 가운데 박스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for the specified analytics and ML usage contex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사용되는 그 usage context에 따라 가지고 품질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품질을 저장을 할 때도 용도와 함께 저장이 되지 않은 품질은 또 다른 용도로 쓸 때는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A라는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품질이 높았는데 B라는 용도로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 품질에서 그 전에 내용과 많이 바뀐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유스지 컨텍스트를 함께 저장함으로써 유스지 컨텍스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품질 값들을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검색이 되게 해서 이제 사용자의 뭔가 이제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 2는 그 퀄리티 캐릭터리스틱스 그러니까 품질 요소들을 하나하나 정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 스퀘어 표준이라고 해서 25012 표준이 있었고 거기에도 10몇 개 그 품질 특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1개를 가져오고 새롭게 또 AI, ML에 맞게 몇 가지를 정의를 해서 총 한 20가지가 넘는 품질 특성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메저먼트 펑션이 상당히 그 하이 레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옆에 있는 테이블에 나와 있는 수식은 그냥 컨셉이고요. 그래서 전체 만족하는 것분에 전체 개수분에 만족하는 것은 개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모든 수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개별 데이터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에 맞는 그 메저먼트 펑션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파트 3는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 리퀘어먼트 앤 가이드라인이고요. 조직에서 이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 타스크들을 쭉 정의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서를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 4는 그래서 그 타스크대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퀄리티를 플래닝을 하고 뭐 체킹을 하고 이제 그 임프루빙 혹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퀄리티를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고 이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들의 산출물들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절차와 그다음에 그 산출물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의를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트 3가 요구 사항이라고 하면은 그 파트 4는 그 요구 사항을 반영한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그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5는 이제 늦게 시작을 해서 아직 이제 워킹 드래프트 상태이고요. 그 앞서서 그 거버넌스 오브 AI라고 해서 그 38507이라는 SC42에서 만든 표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5259 시리즈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풀어내는 가버넌스 입장에서 풀어내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버넌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이 가버넌스 쪽을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제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되게 펑셔널한 이슈라고 하면은 가버넌스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넌스는 뭔가 타겟과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 좀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OT로 넘어오면 ITOT에서는 좀 더 손에 잡히는 표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G13에서는 이 커버리징에 이제 데이터 핸들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데이터 핸들링과 관련돼서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표준들을 기존에 많이 만들었었고 그와 관련된 표준 두 개를 잠깐 보시면 ITOT 와이다 360이라는 것이 이제 Functional Requirement for Data Provenance입니다. 제목은 Functional Requirement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Functional Requirement가 한 파트고 또 한 파트는 그 프로비넌스 정보 모델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프로비넌스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그 프로비넌스 유닛이라는 것의 애그리게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프로비넌스라는 것이 보시면은 그 컴퓨팅 환경과 그다음 사용된 어플리케이션과 펑션과 그것들에 대한 절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인티그레이팅이 되고 또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핸들을 했더니 현재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들을 그래프 형태로 그려놓은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의 트러스트워스니스를 조금 높일 수 있겠다. 프로비넌스 또 하나는 이제 이 프로비넌스를 통해서 구현했던 환경을 다시 이제 그 재현할 수도 있겠다. 난 데이터만 갖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프로비넌스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툴을 사용해서 어떤 펑션들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제도 하고 가공도 하고 했더라. 그래서 그 이제 프로비넌스 정보만 가지고도 그런 유사한 작업들을 다시 이제 해낼 수 있는 뭐 그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ITOT 와이다 3603은 이제 그 카탈로그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뭐 디켓을 아시는 분들은 디켓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고요. 디켓하고 다른 점은 퀄리티라는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 퀄리티라는 클래스가 존재를 해서 데이터 퀄리티를 한꺼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메인 이제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뭐 살짝 다르긴 한데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TOT에서도 RDF나 터틀이나 이제 JSON LD 형태의 스키마를 동시에 제공해서 구현성을 좀 높인 그런 표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기존의 그 데이터, 그러니까 AI나 ML을 위한 그 표준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모델이나 포맷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교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데이터를 어떻게 리유즈할 거냐, 어떻게 쉐어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가 어떻게 쉽게 찾을 거냐 여기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데이터 관리조차도 이제 단일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소비했기 때문에 위드인 오거나이제이션 환경에서 매니지먼트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리얼 타임으로 뭔가 이렇게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그 표준화에 대한 그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퀄리티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트러스트러스니스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또 마찬가지로 이제 퍼스널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이슈와 그리고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ITOT의 그 와이다 360이 아까 프로비넌스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영국이 그 프라이버시 이슈를 제기를 해서 현재 AAP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이제 제가 일요일 날 다시 제네바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해소할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는 아니고 발표를 마치고